나는 27살 모쏠이다. 내 이름은 김성훈이고 원주에서 태어나 원주에서 학교를 다녔다. 남중, 남고, 그리고 군대. 내 인생은 이상하리만큼 여자와는 늘 거리가 멀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다가가 본 적은 없다. 말 한마디 걸기도 전에 나 같은 놈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 20살을 넘기고 대학을 잠시 다니다가 군대에 다녀왔다. 그리고 원주에 있는 작은 제조업체에 들어갔다. 입사한 지 어느덧 2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책상 앞에 앉아 같은 업무를 반복한다. 점심시간이면 편의점 도시락을 먹거나 동료들이랑 대충 밥을 때운다. 그게 내 전부였다. 가끔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흘러가는 건 아닌지, 이게 맞는 건지 생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고민한다고 달라질 건 없었다. 그래서 그냥 묻어두고 살았다. 친구들은 이미 여자친구랑 연애하고 군대에서 만난 동기는 결혼 얘기까지 꺼낸다. 단톡방에 올라오는 사진 속 웃는 얼굴들, 커플 사진, 결혼식 청첩장. 나는 그 속에서 늘 조용히 이모티콘 하나만 던지고 나온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신입이 들어왔다. 25살 대학을 막 졸업하고 들어온 여자였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옆자리에 앉게 된 그녀는 밝고 씩씩했다. 이름은 이지은. 처음부터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웃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은 괜히 쿵 내려앉았다. 웃는 얼굴이 참 따뜻했다.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웃음. 나는 늘 말수가 적었고 표현도 서툴렀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나를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다. 질문도 많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물어봤다. 보고서 작성법, 이메일 보내는 법, 거래처 응대 방식. 나는 차분히 설명해줬다. 내 설명이 서툴렀을 텐데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했다. 선배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말에 괜히 어깨가 펴졌다. 회사에서 내 존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나는 점점 그녀의 말투와 표정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퇴근길에 버스를 같이 타게 되면 내일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괜히 설렜다. 같은 공기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덜 외로웠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는 모쏠이었다. 연애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여자랑 둘이서 영화관에 가본 적도, 손을 잡아본 적도 없다. 그런 내가 감히 후임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나를 그냥 친절한 선배로만 생각한다면? 그 이상은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린다면? 그래서 나는 말하지 않았다. 말할 용기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다만 속으로만 되뇌었다. 오늘도 웃어줘서 고맙다고. 내 옆자리에 앉아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조금씩 조용히 내 마음을 키워갔다. 하지만 세상은 늘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구독을 누르면 다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늘어갈수록 내 하루는 달라졌다. 출근길 버스 창밖 풍경이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다. 회사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혹시 오늘 그녀가 먼저 와 있지는 않을까 괜히 서두르게 됐다. 지은은 늘 활기찼다. 작은 일에도 크게 웃고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주변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그 공기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보고서를 검토해달라며 내 자리로 다가올 때 그녀의 향기가 스쳤다. 평소에는 아무런 의미 없던 회사 냄새 속에서 그녀의 향기만은 선명하게 구분됐다. 순간 집중이 흐트러져 엉뚱한 말을 내뱉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소리내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나만 바라보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누구와도 잘 지냈다. 그것이 그녀의 장점이자 동시에 내 마음을 흔드는 약점이었다. 점심시간, 나는 그녀가 다른 남자 직원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됐다. 선배, 주말에 영화 보러 가요. 좋죠, 제가 팝콘 살게요. 가벼운 농담 속에서도 나는 묘한 질투를 느꼈다.
어쩌면 그게 단순한 직장 선후배 사이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 가슴은 이유 없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그 무거움을 감추기 위해 더 차갑게 굴었다. 괜히 필요한 말만 하고 퇴근길에도 혼자 집으로 향했다. 그녀가 선배, 같이 가요라고 말해도 먼저 가라고 대답했다.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겁이 나서 그렇게 굴었다. 혹시라도 내가 들킬까봐, 내 마음이 너무 티가 날까봐 애써 거리를 두려 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후회가 몰려왔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피했을까? 그녀와 나누는 짧은 대화가 내 하루의 전부였는데 나는 스스로 그 전부를 잘라내고 있었다. 밤이면 침대에 누워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연락처에 그녀의 번호가 저장돼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먼저 연락해 본 적은 없었다. 오늘 수고했어라는 한 줄을 보내는 게 뭐가 그리 어렵나 싶다가도 답장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손가락은 늘 멈췄다. 나는 연애 경험이 없었다. 그 사실이 이렇게 큰 벽이 될 줄 몰랐다.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다가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녀에게 웃어주면 혹시 그게 신호일까? 나한테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원래 그런 성격일 뿐일까? 혼자 수십 번, 수백 번을 곱씹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 회식이 열렸다. 술잔이 오가고 시끄러운 농담이 오가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농담처럼 말했다. 성훈이랑 지은이 둘이 요즘 잘 어울리던데? 썸 타는 거 아냐? 모두 웃었고 그녀도 웃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아니에요. 그냥 선배예요. 그 한마디. 그냥 선배.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한 말일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귀에는 칼처럼 꽂혔다. 그 말이 내 자리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 같았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회사에서 조금 챙겨주는 선배일 뿐. 그 이상은 절대 아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무너졌다. 업무 시간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은 쓰라렸다. 왜 하필 그냥 선배라고 했을까? 정말로 그렇게만 생각하는 걸까? 혹시 내가 괜히 착각한 걸까? 그리고 그 착각의 끝은 질투였다. 어느 날 우연히 복도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 직원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 직원은 그녀보다 몇 살 위였고 사회 경험도 많았다. 지은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선배, 다음에 같이 밥 먹으러 가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몰려왔다. 나와 그녀는 달랐다. 나는 서툴렀고 경험도 없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나 같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도 그녀는 더 능숙하고 자신감 있는 누군가를 좋아할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초라했다. 평범한 외모, 뻣뻣한 말투, 재미없는 성격. 여자와 한 번도 연애해 본 적 없는 27살. 나는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너 같은 놈이 무슨 사랑이냐?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 후로도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나는 더 작아졌다.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다. 그녀는 여전히 밝게 인사했지만 내 대답은 점점 짧아졌다. 네, 괜찮아요. 알았어요. 그 정도만 내뱉었다. 그녀가 눈치를 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티를 낼 수 없었다. 나는 점점 괴물이 되어갔다.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려 할수록 그 마음은 더 왜곡되어 질투와 불안으로 변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런데도 다가가지는 못했다. 오히려 더 멀어졌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이미 끝나버린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 고백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거절당한 것처럼 절망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 상처받고 혼자 포기하고 있었다. 나는 무섭다. 만약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지금의 이 작은 행복마저 사라질까봐. 하지만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렇게 멀리서만 바라보다가 끝나버릴 것 같다. 나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숨을 곳도 핑계를 댈 자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은 더욱 망가졌다.
그 망가짐 끝에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는 결심. 야근이 이어진 어느 밤 사무실 불빛 아래에서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모니터 불빛이 내 얼굴을 파랗게 비추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서류 더미도 마감일도 상사의 지적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이대로는 안 된다. 오늘이 아니면 평생 못할 수도 있다.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지은이 들어왔다.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늘 그렇듯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계셨어요? 퇴근 안 하셨어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할 수도, 무심한 척 고개만 끄덕일 수도 없었다. 마음속에서 뜨겁게 부글거리던 말들이 혀끝까지 차올라왔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은아, 나 너 좋아해. 말하고 나서야 숨이 턱 막혔다. 온몸이 떨렸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다. 눈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침묵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곧 이어졌다. 조심스럽고도 따뜻한 목소리. 알고 있었어요. 나는 얼어붙은 채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선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배가 점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조용하지만 늘 성실하고 말은 적지만 진심을 담으려는 모습이 좋았어요. 저도 선배 좋아했어요. 다만 먼저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막혔던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숨이 쉬어졌다. 세상이 갑자기 환해졌다. 나는 믿기지 않는 듯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제는 그냥 선배 말고 다른 모습으로 대해주셔도 돼요. 나는 그 말을 오래도록 곱씹었다. 그저 선배로만 불리던 자리가 이제는 다른 의미로 채워졌다. 그날 이후 내 하루는 달라졌다. 출근길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다. 사소한 커피 한 잔에도 웃음이 묻어났고 퇴근길에는 서로의 발걸음을 맞췄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나는 여전히 서툴렀다. 연애 경험이 없는 티가 여기저기서 났다. 데이트 장소를 정하는 것조차 힘들었고 대화 중간에 침묵이 흘러도 어색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웃으며 기다려줬다. 천천히 하면 돼요. 같이 배우면 되죠. 그 말 한마디에 다시 용기가 생겼다. 돌이켜보면 나는 늘 도망치려 했다. 내 마음을 들키면 거절당할까봐, 웃음을 잃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하지만 정작 나를 가두고 있던 건 거절의 두려움이 아니라 시작조차 하지 못한 내 비겁함이었다. 사랑은 용기를 필요로 했다. 그 단순한 진실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늦더라도 다행이었다. 그녀가 내 마음을 받아준 것도, 내가 끝내 말을 꺼낸 것도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졌다. 나는 가끔 거울 앞에 선다. 그때마다 속으로 말한다.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겁을 낸다.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실패할까 두려워서.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비로소 새로운 문이 열린다. 나에게 그 문은 사랑이었다. 나는 오늘도 생각한다. 내 인생에도 봄이 찾아왔다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그날의 어두운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